파트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기 팀에서 팀장의 사직 권고 이후에 저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당시에는 고덕에 전기 관련 일이 거의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일단 청주로 내려갈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청주 쪽 업체를 한 곳 연락을 했어요. 쿠리탄소라는 업체였는데 거기는 결국 입사가 취소됐어요. 그쪽 업체에서 입사가 안 된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다음 팀 알아봤어요. 그러던 중에 보잉팀이 다시 평택 고덕에 있던 창원 기전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문자 한두 번 주고받고 끝. 결국 뭐 안 된다라는 걸로 이제 받아들여왔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또 서울 서초구에서 현장이 하나 또 떴는데 공교롭게도 삼성물산 경력자를 이제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문자를 넣어봤어요. 근데 이제 답변이 없길래 아 역시 여기도 안 되나 보다 하고 이제 다른 곳을 알아보려고 했죠. 근데 다음날 되니까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여기 반포 3주구 트리니원 현장인데 출근 가능하시냐. 그 말에 물음표만 가득했어요. 여기는 어느 현장이야? 해서 찾아봤는데 아파트네? 게다가 삼성물산이면 레미안인가? 위치를 알아봤더니 9호선 구반포역 바로 앞이더라고요. 바로 옆에 현대 아파트가 건설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제 입에서 바로 오케이 콜 하게 됐어요. 주로 그 현장에서는 카테고리 5A 규격의 UTP 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팀장이 거기 업체 대표더라고요. 거의 그냥 통신사 포설 업무가 주였어요. 하나 네트워크라는 회사였는데 통신 업무도 처음이었고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걔네가 4대 보험을 안 들어줘요. 들어줄 수가 없대. 게다가 공기도 더 짧았어요. 8월 25일인가 이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9월 30일까지 일하고 다시 그 팀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럼 그동안 숙소는 어떻게 해결했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노량진에 고시원이 유명하잖아요. 처음에 계약할 때 공기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서 일단 한 달만 계약을 했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8월 25일부터 일해야 되는데 8월 29일에 입주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근처 모텔에 잠시 며칠 있었어요. 그러다가 8월 29일에 해당 고시원에 입소하고 그러다가 해당 고시원 계약 끝날 때쯤에 공기가 9월 30일부로 끝난다는 업체 대표의 말에 해당 고시원에서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묵었던 근처 모텔에 가서 공기가 끝날 때까지 다시 묵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짧았는데 이게 제일 만족도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방도 그냥 저 혼자 쓰고 월세도 44만 원이었고 현장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구 반포역에서 내리면 바로 코앞이었으니까 제 명의로 처음 구한 노가다용 숙소치고는 좀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해당 현장은 말이 삼성물산 현장인데 반도체 현장과는 달랐어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보였어요. 특히 이제 중국인 조선족들이 중국어로 뭐라 뭐라 하는데 사실 외국어 알못인 제게는 그냥 외계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좀 아무래도 건설 현장 기피 현상 때문인가 싶어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는 쉬게 된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좀 집에서 병자가 나왔어요. 지난 2025년 5월에 제가 협상기전에서 이제 퇴사할 한 그때쯤 즈음부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병간호를 하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일용직으로라도 취업을 하게 되면 저희 어머니 혼자서 아버지 병간호를 거의 독박 쓰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9월 1일에 어디 기관이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고요. 그냥 도시공사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필기시험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면접까지 갔는데 최종 단계에서 불합격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11월 중순이 되어버린 거야. 이와 관련된 영상은 제가 링크를 해두었으니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즈음에서 다시 고독 현장에 내려가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시험 일정 때문에 제가 입사를 포기하게 됐고, 도시공사 시험은 불합격하고,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둘 다 놓치게 된 셈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도 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병간호가 좀 많이 힘들긴 하네요. 저의 첫 번째 직장인 신보, 거기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원창의 한화건설인 모희건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건설 현장에서 만났어요. 다른 건 좋은데 경력 증명서 발급이 좀 어려워요. 담당자와 연락은 거의 잘 안 돼. 뭐만 했다 하면 외근 나갔대. 중간에 다른 사람이 받아도 전달을 안 해요. 퇴사하고도 두 달인가 넘어서 담당자와 겨우 연락이 닿았어요. 그 다음 한화 시스템. 얘네는 제 인스파이어 지을 당시에 원청이 하나건설이에요. 하나건설 자회사격인데 뭔가 좀 널널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제가 당시에 일기팀에 소속돼서 일했었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였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때 일기팀이 한화 시스템의 하청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당시 일기팀이 단종 면허가 있는 팀장 명의의 개인 회사가 따로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파트 1에서 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한화 시스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 일기 팀장이 만든 면허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직접 돈을 정산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국세청에는 프리랜서를 신고하면서 세금도 3.3%만 납부하고, 그 외에 고용보험이면 몸에 가입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12월 26일부터 해서 1월 23일까지 일한 거. 그리고 롯데백화점에서 일할 당시 2월 전체 3월 9일까지. 저는 실제로는 일했는데 경력 증명 자체가 그 기간 동안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두원 EFC, 사명기업, 머물었던 기간이 각각 2주밖에 안 돼서 패스. 게다가 사명기업은요, 신보보다 경력 증명서 발급이 18, 진짜 더 개판이에요. 경력 증명서 발급만 보면 사명기업이 제일 개판인 것 같아. 전화로 경력 증명서 발급을 수차 요구했음에도 아직도 묵묵부답이에요. 속으로 씨발 내가 사명기업의 개새끼네 진짜. 사명기업에 씨발 다시는 들어가나 보자.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그 다음은 세안 ENC. 여태껏 제가 건설업에서 일하면서 제일 오래 머물기도 했던 회사예요. 그만큼 제일 오래 2기팀으로서 머물기도 했던 곳. 그리고 4대 보험을 알아서 징수해 가다 보니까 제게는 어찌 보면 정말 혜자 같은 기업이었어요. 청한기업. 2024년 시즌 당시에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조선족, 탈북자, 약간 좀 그런 그쪽 사람들 말투였고, 그래서 조금 낯설긴 했어요. 아무튼 그것만 아니면 패스. 그리고 2025년 시즌 당시 계약 기간만 조금 더 길었더라면, 당시 2월 7일에 입사했었으니까
계약 기간이 8월 정도까지만 됐었더라면 아마도 세안 ENC 이상까지는 모르겠고, 적어도 제게는 세안 ENC 정도의 계좌 기업이 됐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당시에 출퇴근을 걸어서 다녔거든요. 그 정도로 현장하고 숙소가 가까워서 정말 아침에 자면서 현장으로 걸어가는 그런 와중에도 꿀을 빨며 다녔거든요. 제가 저녁에 퇴근할 때도 밥 걱정은 안 했어요. 그냥 그랬었고, 그리고 청원기업에서 당시에 이제 경력 증명서 관련해서는 그래도 나름 클린했어요. 특히나 사명기업 건이 나오니까 좀 이렇더라고요. 서울에 본사가 있는 그 사명기업에 비하면 제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 있는 그 본사가 있는 청원기업은 모범생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협성 기자는 한 달 반 다녔는데 그냥 회사 자체만 보면 보통이에요. 특별히 좋은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나쁜 건 더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셔틀버스 타고 출퇴근을 했다. 그리고 특히 퇴근 시간에 셔틀버스 시간에 맞춰서 밥을 급히 먹어야 해서 사실상 좀 시간에 쫓겨야 했다. 이거 말고는 다 쏘쏘. 그리고 협상기전에 입사하면서 했던 계약이 일당 14만 5천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팀장이 밥값을 따로 줬어요. 해서 따져보니까 16만 5천 원꼴로 계약을 한 셈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금 관련 신고될 때 보니까 계약이 14만 5천 원에 계약잖아요. 계약되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받은 돈은 식대 2만 원씩 더해졌는데 계약서 상에 의한 금액만 신고가 되더라고요. 이거 하나는 청왕기업 2025 시즌 때보다는 낫더라고. 참고로 청왕기업 2025 시즌 때는 밥값 포함해서 16만 3천 원에 계약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 기전에서 일하면서 세금 신고를 안 했어요. 아시겠지만 그게 그 세금 신고하는 기준이 15만 원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팀이 자주 바뀌는 게 제 개인적으로도 좀 피곤하고 아무리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지만 좀 짜증나더라고. 공기가 좀 길어서 되도록 한 곳에서 좀 오래 일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항상. 더 좋은 근로계약에 더 나은 복지 환경이 나타나서 저를 스카우트 해간 경우가 아닌 이상. 사람들을 놓고 보면 사기팀은 여태 만났던 팀 멤버들 중에서 좀 약간 개인주의가 제일 강했다랄까? 사람도 많은 편이었고 여태 돌아다녔던 팀 중에서 멤버 수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포지션에 해당하는 일만 하면 그냥 끝이었어. 다른 팀도 마찬가지였는데 사기팀은 그게 그런 게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정말 눈치 없는 제가 봐도 알 정도면 그건 좀 끝판왕 아닌가 싶을 정도였고,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젊은 멤버들이 다른 팀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 해서 좀 생각하고 찾아보기도 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해서요. 업무 능력이나 협동심은 여태 다른 팀을 겪어봐도 다 거기에서 거기였던 것 같아요. 팀장을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다들 좋아요. 다른 팀장들은 다들 한 구석에 조금씩은 성격이 좀 야랄맞다고 해야 되나? 조금씩은 그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공통적으로는요, 최소한, 다들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선은 지킨 리더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1기 팀도 그렇고, 2기 팀도 그렇고, 뭐 3기, 4기, 6기 팀도 그렇고, 5기 팀장, 용인 팀장은 말하고 싶지 않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선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 팀장을 하고 있으니
어쨌거나 그리고 저 업무적으로 본다면요. 그래도 세안 ENC에서 일할 때 그 이기 팀장 있잖아. 그 팀장이 업무적으로도 제일 추진력이 강하고 업무 후에 뒷말도 제일 적게 나왔던 팀이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1기, 3기, 4기 팀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중에서도 2기 팀장이 그 중에서도 제일 말이 적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정말 최근이었어요. 12월 7일이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요. 오늘이 참고로 크리스마스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12월 25일이요. 당시에 연락 왔던 날이 12월 7일이었는데 용인 팀장, 그러니까 지난 오기 팀장에게서 문자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를 한 것도 아니에요. 문자로 연락이 왔는데 휴대폰을 진동 상태로 해놓은 상태였고 처음에 그냥 푸시 알림 내지 광고 정도가 온 줄 알았어요. 이제 진동만 울리고 끝이니까. 근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오기 팀장에게서 이제 문자가 온 거였어요. 오기 팀장에게서 문자가 온 것 자체도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진짜 님이 씨발 더 각원이더라고. 뭐라고 하냐면요. 땡땡아, 요즘 어디서 일하냐? 청주 올래? 끝. 아무리 들어도 해괴했지만 어이가 없네. 젖가시여 젖을가시여 젖을까. 일기 팀장도 솔직히 불만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에요. 제 4대 보험 신고도 안 하고 좀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닌데 경력 증명서도 좀 그렇고 그래도 일기 팀장이었어도 일기 팀장에게서 연락 왔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중히 생각할 여지는 있었어요. 특히 4기 팀장의 경우에는 나중에 당시에 이제 5월 말에 계약 끝나고 제가 팀에서 나오면서 팀장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었어요. 나중에 12월에 일 없어서 놀게 되면 자기한테 연락 한번 하라고. 그때만 해도 좀 먼 얘기라 생각을 했었고 그때는 제가 다른 팀에 소속돼서 일하고 있겠지 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거나 2기, 3기, 6기 팀장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만약에 4기 팀장에게서 연락이 정말 왔었다 그러면은 정중히 생각하는 정도로 넘어서서 거의 가족들하고 다시 상의 후에 결정하는 수준까지 고려했을 거예요. 왜냐면 집에 환자가 있기 때문에 제 독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5기 팀이어서 거르고 일하는 지역이 청주여서 또 거르고 5기 팀장이 용인 현장에서 저를 그냥 내쫓다시피 해서 내보냈고 제 개인 짐을 숙소 밖에다 그냥 내동댕이 치다시피 해서 내놓았는데 게다가 저희 집에 지금 환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의 제안에 좋다고 네 가겠습니다 하면서 갈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기도 하고 제가 사는 곳에서 청주까지 출퇴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청주에 숙소를 얻어서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집을 지금 현재 있는 집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병간호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게다가 문자도 정말 매우 무성의하게 보냈는데 더욱 갈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답정너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그냥 읽기만이 최선이고 그게 답이었어요. 부하 직원을 그렇게 소모품으로 보는 리더가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리더는 묵직해야 하거늘 답정너 식으로 나온다 그거지. 그리고 5기 팀장하고는요
그러니까 당시에 용인 팀장이요.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아요. 4대 보험 미적용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게 5기 T였으면 5기 팀을 만난 건 거의 그냥 제가 미사일 폭격을 맞았다는 표현도 아까워요. 그냥 지구 종말을 맞이하는 걸 보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자들의 망언을 듣고 있어야 하는가? 여기서 자자는 놈자자입니다. 일단 제가 명목상으로라도 경력을 2년 채우고 싶긴 해요. 그건 아직도 여전하고, 그런 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일용직을 하던 아니면 다른 직장을 잡던 문서상으로 증명 가능한 수준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건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올해 2025년을 돌아보는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니 잦은 팀 이직에 경력은 경력대로 꼬이고 씨발 진짜 주옥 같았네요. 올해 2025년이. 마치는 의미에서 다음 곡을 선곡하고자 해요. 오늘 2026년에는 제게 모든 만사가 잘 풀렸으면 해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괴롭히지는 않겠소.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포기하려 하오.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 기나긴 그대 침묵을 이별로 받아두겠소. 행여 이 맘 다칠까 근심은 접어두어. 사랑한 사람이여 더 이상 못 보아도 사실 그대 있음으로 힘겨운 날들을 견뎌왔음에 감사하오. 좋은 사람 만나오. 사는 동안 날 잊고 사시오. 진정 행복하길 바라겠소. 이 맘만 가져가오. 기나긴 그대 침묵을 이별로 받아두겠소. 행여 이 맘 다칠까 근심은 저
바라긴 바라겠소. 이 맘만 가져가오.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자샤. 형도 그랬단다. 죽고 싶었지만 견뎌보니 괜찮더라.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테니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돌아가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날을 난 추억할 테니. 세상에 혼자란 느낄 테지. 그 마음 형도 다 알아 자샤. 사람을 믿었고 사람을 잃어버린 자 어찌 너뿐이랴.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테니. 돌아가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삶이란 시간과 같다 하길래 겁을 좀 먹었지만 난 쏘쏘 모든 동생에게 형도 너와 같았다고 말해주고 싶어 실컷 울었어 억지로 버텼어 오늘은 살아갈 테지 실패는 널 겁주고 상처는 쓰라려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웃어보자 젊은 인생아 아홉 개 쓰면 한 개는 달더라 견뎌보니 겪어내다 보니 모두 한 통속이더라 기쁨도 슬픔도 세상은 어차피 혼자였지